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전트 맥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방향 잡기 힘드시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줄 핵심 뉴스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안개 속의 질주 같아요. 바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투자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을까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갑자기 사라져서 매크로 환경은 완전히 혼돈 상태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라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죠. 이 혼란과 명확함 사이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시장을 뒤덮은 이 안개가 대체 뭔지부터 보고요. 이 안개 속에서 길을 밝혀줄 핵심 뉴스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액션 플랜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안개 속 금융시장. 도대체 이 전례 없는 데이터 공백 사태가 뭔지부터 한번 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이겁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그러니까 BLS가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연준도 시장도 지금 데이터 없이 비행하는 정말 깜깜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에 금리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가 70%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던 나침반이 고장나니까 시장의 기대감도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안개의 실체입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5대 뉴스.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지만 그 속에서도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5가지 핵심 기사입니다.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죠. 두 번째는 미국이 중동에 첨단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혼란의 시작, 고용보고서 발행 취소. 네 번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원전 재가동 자금을 확보했다는 뉴스고요. 마지막으로 타겟의 실적은 부진했는데 로스는 잘 나온 이 엇갈린 실적입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뉴스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그동안 AI 그거 거품 아니냐? 실제로 돈은 버는 거냐? 이런 의심들 많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냥 압도적인 숫자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5,700억 달러. 이게 엔비디아가 딱 3개월, 한 분기만에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시장 예상치 훌쩍 넘었고요. 작년보다 62%나 성장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 이제 AI가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돈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투자 함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AI 슈퍼사이클은 이제 2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그랬죠. 다음 세대 칩인 블랙웰 수요가 차트를 뚫을 정도라고요. 2026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HBM을 공급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담아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제 데이터머니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는 AI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자기들만의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쪽에 AI 칩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건 중국을 대신할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만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AI 칩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습니다. 그럼 뭐가 또 필요하죠? 바로 전력기기, 변압기, 그리고 그걸 지을 건설, 플랜트 기술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우리 기업들한테 제2의 중동붐이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데이터 공백 사태입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일수록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행동 패턴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확실한 것으로 몰리는 거죠. 안개 속에서는 저 멀리 있는 희망보다는 내 발밑에 단단한 땅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미래의 꿈이나 스토리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소프트웨어 주식보다는 엔비디아처럼 숫자로 증명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이 더 주목받는 환경이 된 겁니다. 네 번째 뉴스. 이제 AI 산업의 병목 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칩이 없어서 AI를 못 돌렸다면 이제는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요, 그 유명한 3마일 원전 재가동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원자력 발전이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걸 국가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이제 그냥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산업의 핵심 에너지 공급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전력 인프라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소비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형마트인 타겟과 주택용품 전문점인 로스의 실적이 완전히 엇갈렸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 소비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타겟은 주로 옷이나 가전 같은 당장 안 사도 되는 물건들을 많이 파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건 중산층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로우스는 전문가들이 쓰는 공구나 주택 유지보수용품이 잘 팔렸습니다. 집을 가진 자산가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시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수출기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어중간한 포지션의 제품은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K뷰티처럼 압도적인 가성비로 승부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관련 제품처럼 경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하는 필수제가 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이 양극단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핵심 뉴스를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사고 뭘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의 핵심 전략을 담았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반도체, 당연히 강력 매수 관점입니다. AI 슈퍼사이클 2막, HBM 공급 부족,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두 번째, 전력 및 원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력 매수입니다. 미국 전력망 교체, AI 데이터 센터, 중동 특수라는 3가지 거대한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 여기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K자형 소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가성비를 무기로 한 기업들, 특히 ODM 업체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나 화학 쪽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IRA 정책 불확실성도 있고 중국 경기 회복도 아직 더뎌서 당분간은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 때 닻을 올려라. 지금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무서워서 항구에 가만히 닻을 내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잘한 매크로 지표의 소음은 잠시 접어두고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AI 실적, 그리고 확실한 수요가 보장된 전력과 인프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